빨간색 아크릴릴 페인트로 붓으로 칠을 해 주고요. 그다음엔 다른 색깔을 또 찍어서, 이건 핫핑크색이에요. 이걸 찍어서 또 그라디언트 효과를 줍니다. 캔버스를 적신 다음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묻히면 수채화처럼 번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. 롤러를 들었는데요. 롤러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독특한 브러쉬 마크를 그림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다른 페인트들과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저 페인트 롤러 마크를 지워버렸어요. 이제 파스텔도 한번 해주고, 캔버스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파스텔을 칠해주게 되면 훨씬 더 발색이 진하게 남게 돼요. 이렇게 흩뿌리는 효과도 내주고요. 이젠 스프레이를 쓸 건데 뚜껑이 좀 뻑뻑해서 정말 잘 안 열리더라고요. 최선을 다해서 스프레이 페인트 뚜껑을 열어주도록 합니다. 페인트 뚜껑은 웬만하면 다 열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 또 저렇게 힘들게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요. 그렇다고 페인트가 마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. 스프레이 페인트 자체만 써도 되는데, 저렇게 스프레이 페인트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원형이라든지 도형을 자른 그런 페이퍼라든지 그런 플라스틱이 있으면 훨씬 스프레이 페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프레이 페인트를 쓸 때는 좋은 점이 손쉽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만들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. 저 효과를 내려고 오일 페인트나 아크릴릭 페인트로 하면 정말 조금 많은 시간과 붓질이 필요한데, 스프레이 페인트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스프레이 페인트로 저런 라인을 그려줄 수도 있고요. 정말 진한 라인을 그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부분 저 같은 경우 디테일은 소프트 파스텔로 그려주는 편이에요. 소프트 파스텔로 그린 다음에는 손바닥이나 좀 평평하고 누름새 같은 게 있으면 캔버스 표면에 꾹꾹 달라붙을 수 있게 좀 눌러주거나 비벼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캔버스에서 그 드라이한 소프트 파스텔의 피그먼트가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. 더 섬세하게 소프트 파스텔로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. 디테일, 커다란 도형과 디테일, 음량의 조화. 저는 음량의 조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것을 함께 놓음으로써 그림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.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주고요. 평면적인 색을 칠했다면 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라든지 좀 밝고 어두운 그런 명암 처리를 해주는 음량의 조화, 음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또 해줍니다.
그림을 그린다. 빨갛고 노랗고 검정 페인트와 소프트 파스텔로 선이랑 도형을 그려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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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림을 좀 그렸으면 이렇게 캔버스가 큰 경우에는 멀리 항상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이 그림이 한눈에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. 짖는구나.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 지금 표면이 재수칠을 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캔버스가 스프레이의 물기를 머금으면서 그 드리핑한 떨어지는 물감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소프트 파스텔 위나 아크릴릭 물감 위에 스프레이를 저렇게 뿌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완성!